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 및 문화연구 7주차 산림생태계와 산림휴양자원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김성준입니다. 7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의 악화됨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며 산림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수탈과 이용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운명 공동체적인 생태계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림 생태계는 모든 생태계 중 가장 기초적인 생태계이며 우리 인간이 산림 파괴를 많이 하였는데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산림의 이용과 관리는 공공복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 임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잎을 벌채하여 목재를 생산하는 원시적인 이용 임업에서 인공적인 산림을 조성하고 임산물을 보존적으로 생산하는 법정 임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산림 생태계의 보존성과 임업의 경제성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복리와 효용을 증진하는 임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산림 현황은 산림 면적당 인목 축적에 대한 2015년 말 산림청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란 인목과 죽이 자라는 토지로 산지 면적은 인목 축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용도 전환으로 산지 면적의 감소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약 80억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162그루의 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계는 한반도 면적의 약 70%가 산악이며 이 가운데 남한 면적의 약 65%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는 동고서저형으로 동쪽은 극경사면을 이루고 서남해 쪽은 완경사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북 방향에서는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산들이 몰려있는 백두산과 계매고원 지대를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해발고도가 낮아집니다. 한반도 남북의 중간 부위에서는 다시 해발고도가 높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형성하고 남부 지방으로 내려와서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등으로 연결되어 비교적 연속성이 강한 산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서해 및 남쪽으로 큰 하천이 완만하게 흐르며 동해로는 짧은 하천이 급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약 17,000km, 섬을 포함하며 동서남 3면의 해안은 각각 그 특색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남한의 산림 면적은 약 643만 헥타르로 국토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헥타르당 측정은 평균 56 세제곱미터, 1인당 산림 면적은 0.14 헥타르에 불과하고 산림 면적 중 70% 정도만이 정상적인 산림 경영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국유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1419만 헥타르이고 평균 축적은 1헥타르당 81.6 세제곱미터이며 공유림은 7.6%인 488만 헥타르이고 평균 축적은 56.0 세제곱미터입니다. 사유림은 산림 면적의 70%인 4,529만 헥타르이나 1헥타르당 축적은 전체 평균인 50 세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48.7 세제곱미터입니다. 더욱이 1인당 소유면적이 2.2 헥타르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 및 교란 양상 변화를 살펴보면 임상별 산림 면적 변동 추이 2015년 기준을 보면 침엽수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혼여림이었다가 요즘 2015년에는 혼여림이 3위가 되고 활엽수림이 2위가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헥타르당 평균 임목 축적량이 10평방미터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1970년대에는 10에서 18평방미터 사이였습니다. 1970년대에 성공적인 산림 녹화에 힘입어 수입이 많이 회복되었고 2016년 말 현재 헥타르당 평균 임목 축적량이 150.2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나무림이 우점했던 산림 식생은 자연적인 식생 발달 과정, 천이 과정을 통해 소나무림이 병충해 피해 등으로 점차 참나무림으로 대체되었고 2015년 현재 참나무류 숲의 비율이 25.4%로 소나무림 22.3%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어 숲의 연령도 어린 숲에서 장령림으로 변모하여 3에서 5 연급의 숲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임령의 다양성이 낮고 천이발달 후기인 노령림과 천이발달 초기인 어린 숲, 유령림이 적게 되었습니다. 숲의 발달 단계로 보아 잎목들이 성장하여 잎목들 사이의 햇빛과 토양 양분과 수분 등이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경쟁 배타, 컴퍼티티브 익스클루션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휴양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휴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대표적인 산림 문화 휴양 자원은 자연공원, 도시림, 자연휴양림, 생활녹지 공간입니다.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연휴양림이 125개소 129,556헥타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욕장 173개소 9,651헥타르, 숲길 1,753km, 치유해숲 12개소에서 1,586헥타르, 산림박물관 12개소, 수목원 46개소, 그 다음에 기타 도시숲 2280개소 2557헥타르, 학교숲 1112개소, 타부서소관 자연공원 78개소, 국립공원 21개소, 도립공원 29개소, 군립공원 28개소 등으로 산림 휴양 자원이 이루어진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정상적인 산림 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며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 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서 역할과 산림 소유자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산림을 말합니다. 자연휴양림은 도시지역, 도시 근교 등의 이용자의 유치권이나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자원이 갖는 휴양가치의 우수성에 의해 결정되는 녹지 유형입니다. 자연휴양림은 도시 동원이나 유원지와는 대립적 입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제공을 위한 접근성이 전제가 됩니다. 일반 산림이 갖는 폐쇄성보다는 다소 유연한 개방성을 갖는 중간 형태로 보는 것이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정의는 자연휴양 기회를 다양하기 위해 국토의 4%를 자연체계로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개개의 구성원의 삶의 질과 국민 모두의 복지와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4%를 자연체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적인 자연보호를 위한 토지 이용 정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산촌지역의 지역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산림 및 관련 자연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 및 이용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 조건은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전제로 휴양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면 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휴양림의 적지 선정은 휴양 수요가 많은 배후도시, 인구 규모, 기존 시설, 교통 편의 등에 따른 수요적 측면과 예정지의 자유환경적 조건, 산림의 배치 및 상황, 면적 등의 공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자연휴양림의 배후 도시 상황, 거주인구, 기존 시설 등의 사회경제적 휴양 수요에 대응하는 곳이어야 되고 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산림지, 장래 휴양지로서 개발하기 위하여 교통기관 및 도로망의 정비 관광시설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곳, 해당 산림의 자연휴양적 이용과 목재 생산과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수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의 공급 측면은 자연환 경관이 아름답고 임상이 울창한 산림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탐방, 등산, 하이킹, 피크닉, 캠핑, 스키, 피서, 온천, 해수욕 등 자연휴양 자원적 가치를 갖는 곳이어야 되겠습니다. 해당 산림 상태와 각종 시설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풍치적 사업, 풍치수의 식재 보육, 보호의 벌목 정지 등을 하여 자연휴양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겠습니다. 지형이 완경사로 표면 배수가 양호하며 재해 발생 위험이 적은 수림지, 주변지에 소하천, 호수 등의 위치와 식수원의 확보가 가능한 곳, 단지 면적이 공유림은 50헥타르 이상, 사유림은 30헥타르 이상인 산림이어야 공급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의 지정 및 고시는 지정 신청에서 현지 실태조사, 검토 및 현지 확인, 그 다음에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 사항은 휴양림 예정지의 실태조사 내용이며 휴양림 예정지의 명칭, 예정지의 위치 면적, 휴양림 예정지의 소유별 지목, 지적, 휴양림 예정지의 지정 종목,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 그 다음 휴양림 예정지의 지정 구분을 실태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대한 법률, 산림휴양 치유의 정책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산림의 특징으로서는 지형조건,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을 살펴봐야 되겠고, 임상, 수정 및 헥타르당 축적, 수원 관계에 있어서는 계곡부의 수량 풍부 여부, 기암괴석 관계에서는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희귀 동식물 분포 및 서식 관계에서는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을 살펴봐야 되겠고, 인근 지역과의 관계에서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요. 산림 부산물, 산나물, 열매, 버섯, 기타 특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 조건에 있어서는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군 소재지까지 거리, 소요 시간을 살펴봐야 되겠고, 인근 시군 소재지에서 휴양림까지의 차도, 포장이냐 비포장 도로냐, 그리고 보행 거리, 대중교통편, 일일 왕복 횟수, 출발 및 소요 시간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이용객 수 월 평균으로 얼마가 되는지 수요 측면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타 법령에 의한 용도 지역 지정, 조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 주봉에서 찍은 휴양림 전경이 지형적인 특징, 폭포, 기암괴석 등 근경, 주요 임상의 근경 등이 찍혀야 되겠고요. 휴양림 조성에 관한 의견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조성 예정지 적재평가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적재 판정 기준으로 6항목 32인자를 각각 5등급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는 적재평가 기준에서 현지 조사서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개소, 도금, 면, 리, 산, 번지, 지적 평방미터가 있어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자연휴양림 내의 차별성을 두는데요. 계획 단계에서 이용 구분을 살펴보면 예정지 적재평가 조사에 의해 추가된 이용자원 입직성 배후 이용권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용자 참여 형태별, 이용 목적별, 이용 시기별, 입지 유형별, 시행 주체별 등 유형 구분을 통해 조성 대상 휴양림 성격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기존의 휴양림들이 변화하는 휴양활동 참여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발된 복합활동형으로 접근하여 표준적인 모델을 양산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관찰 학습형, 산악스포츠 이용형, 임업활동 체험형 등 공급자 측면에서 바람직한 휴양림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계도적 입장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 조성 예정지 적재평가 기준을 살펴보면요. 평가 점수는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척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경관을 살펴보면 표고차는 100평방미터 미만, 2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400m 이상으로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 정도는 매우 심한 편임, 보통 건전한, 매우 건전, 이런 식으로 5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폭포, 그 다음에 소, 동굴, 이렇게 하나하나 예정지에 대한 적재평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 예정지 적재평가 기준, 다음으로는 수계, 그 다음에 개발 여건. 개발 여건에는 시설 가능 면적, 토지 소유권, 토지 이용 제한 요인, 과거 재해 빈번도, 예상 재해 위험도, 예상 개발비, 주차장 확보 등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수계는 주류장, 최대 계류폭, 수질, 수변 이용 가능 중에서 길이와 평균폭, 수계 경관, 유수 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있어 프로그램에 의한 도입시설 선정에 있어서는 시설 조성지의 개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설 계획을 위하여 가용자원 및 입직성 유용 구분에 의한 잔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도입 활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입 시설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도입을 말하는데, 휴양림 내 시설은 가급적 개별 휴양림마다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캐릭터 개발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형이 도토리 모형이었으면 자연 친화적으로 도토리 모형에 맞는 시설도 꾸며야 한다는 말이고요. 개별 휴양림 유형별 성격에 따라 도입 재료 및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재료 및 형태가 지역성이나 자연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하거나 계획자와 설계자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시적 시설 방식은 불합리하며 자연성에 기초를 두는 보전 측면, 소규모 시설 방식, 시설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관리, 운영과 동시에 조성하는 단계별 조성도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도입시설 기준은 시설 선정 기준을 말하는데, 자연 친화적 공간 조성,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의해 훼손되어지는 1차 환경과 2차적 영향을 대개 고려해야 합니다. 생태계에 최소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 시설에 의한 감상체험 탐방 등 정적 휴식 활동 위주의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험형 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자기 학습이 가능한 코스 설계, 예를 들면 질의응답집 안내편과 관찰 일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시청과 교육 방식은 상황 시뮬레이션 전시관 등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체험 활동 프로그램은 버섯 재배, 목공의 양봉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도입 시설 기준은 시설의 집중과 분산을 말하는데요. 이는 시설의 배치 기준과 기존의 환경 조건을 응용한 시설 도입을 말합니다. 기존 조건을 활용한 시설 조성은 임산과 표고차 등을 고려해서 절성토 등의 지형 변경 최소화, 시설의 자연 친화성 제고, 이용자의 형태를 고려하여 편익시설의 기능적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관리에 필요한 노력도 줄일 수 있지만 지형 변경, 수량 집중에 악영향도 있다는 것이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집중 배치나 점적 분산 배치보다는 기능적 인접 분산 배치가 필요하며, 이는 운동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시설, 일반 시설과 구분 배치를 해야 합니다. 방문자 센터 안내시설, 산림 홍보시설은 휴양림의 중간에 배치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재해를 방지를 위해 야영장, 취사장 등 일정 거리 이상 이격을 해야 되겠고요. 적벽이나 극경사지, 급류 등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경관성 제고를 위해 경관 유지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시설 시
능성부 입지 지향, 소규모 시설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운동장, 잔디, 광장 등의 시설 도입 시 계곡부, 평지대나 진입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료 및 형태 기준에 있어서는 자연 친화적 소재 이용이 바람직하고요. 조경 등 식물 소재 도입 시 주변 임상과 연관된 수종의 도입은 자생 수종 및 야생 초화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 있는 형태 및 구조는 미적 조화 및 우리 산촌 지역의 이미지 형태 유도, 그리고 밝은 색채, 자연 친화적인 형태 조성, 이에 필요한 설계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연 휴양림의 조성의 시설물의 설계 기준은 단위 시설 기준이 있고요. 기존의 단위 시설, 편익 시설, 체육 시설, 교육 시설, 위생 시설을 변화하는 여가 공간의 형태에 맞춰 세분화합니다. 그럼 단위 시설의 분류는 기반 조성 시설, 휴양 시설, 숙박 시설, 편의 시설, 교육 학습 시설, 안내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시설에 대해 일일이 시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되는 시설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또한 설계 조건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설계 기준만을 명시합니다. 또한 기본시설과 특수시설 기준 및 필수시설에 대한 당위성이 미약하므로 삭제하고 특수시설로 분류되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설업의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시설물의 설계 기준은 개별 시설 설계 기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별 시설 설계 기준에는 복합시설군, 산림욕장 자연학습관, 산림박물관, 전시관, 숙소개습, 복합산막, 물놀이터 등 복합시설군 및 건축 구조물 등은 시설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연면적 900평방미터 이하의 규정에 의해 둘에서 셋 가족형 소단체형의 산막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위 시설 기준은 변화해가는 여가 형태에 맞추어 휴양림이 가지는 자연성과 정적 활동의 여가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을 작성해보면 계획 내용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설물, 기반시설 및 동선계획을 포함한다. 그리고 종류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이 작성되어야 되며, 산림관리계획,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포함합니다. 시설물 종합계획 또는 축척 25,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인 임야도가 필요합니다.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야 하며,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있어 조성계획 작성은 휴양시설의 종류를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요. 휴양시설은 산림형질 변경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가급적 집단화하되 기능별로 상충이 되지 않도록 구분하고 조서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 종류에는 편익시설, 산림욕장, 야영장, 숲속의 집, 위생시설과 비슷한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등이 있으며, 고유시설로 자연탐방로, 자연관찰원, 숲속 수련장, 교육자료관 등이 있습니다. 체험시설 숲 가꾸기 종류와 임산물 채취 등의 종류를 들 수 있고요. 기타 휴양림 조성 목적이 부합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설이 있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의 조성계획 작성 중에 시설 기준은 휴양시설은 휴양림의 산림의 면적 입지 조건 및 예상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산림욕장은 침엽수가 많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야영장은 자연 배수가 잘 되고 수고가 높은 활렵수림 지역으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숲속의 집은 토지의 붕괴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남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취사장, 오물처리장, 급수대,
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어 시설하여야 합니다. 자연환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보건위생상 무해한 음용수이어야 합니다.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 1.5m 내외로 하되 접근성, 안전성, 산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고 산림 형질 변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조성계획 작성에 있어 시설기준은 숲속 수련장은 강의실, 숙박시설, 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 3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임업체험시설은 위험요소가 없는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시설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 기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시설기준은 훼손되는 산림면적은 휴양림 지정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건축물은 총면적이 휴양림 지정면적의 0.5% 이하, 높이는 2층 이하, 단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성계획 작성 시 검토할 사항은 전 지역의 휴양공간 활동 여부, 휴양시설의 종류 규모 및 배치의 적정 여부, 시설계획에 따른 과도한 산림 형질 변경 여부, 자연학습 체험을 위한 시설 여부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 여부, 휴양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 산림사업 계획 타당성 여부, 투자 계획 기타 휴양림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자연공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공원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 이용, 관리되는 공원을 말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도립공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지정합니다. 군립공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22개소, 도립공원 29개소, 군립공원이 2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가운데 국립공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IUCN 국제자연보호연맹의 국립공원의 정의를 보면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이어야 하며 이 구역은 인간의 개발과 점령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수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 지역의 동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 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 풍경을 구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란 명칭으로 지정된 곳은 미국의 엘로우스턴 국립공원 1872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보호지역의 명칭과 개념 등을 통일시키는 국제기구는 IUCN 국제자연보호연맹이며 우리나라는 정회원으로 환경부 준회원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한국자연보전협회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을 말합니다. 관리는 시도가 맡고 있으며 도립공원 내에서는 각종 행위는 도지사의 인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1970년 6월에 경상북도 금호선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08년 현재 26개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공원 지정 목적은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하되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효과를 이끌어내어 지자체의 세금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왕래로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돕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고 전국의 도립공원은 총 31개이며 충청북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 이하 군이라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 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의 지정관리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지정관리하며 1981년 1월 전북 순창군의 강천산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27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 237.755 평방킬로미터로 전국토 면적의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티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하나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이 있는데,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같이 도시 생활권의 기반 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이러한 성격의 공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제공원은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으로서 도시공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산림 휴양 자원을 살펴봤는데, 외국의 휴양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